안녕하세요. 수채화로 그리는 자동차 그림 이야기 시즌3 시작합니다. 이번 5번째 작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등장하는 자동차는 메르세데스 벤츠 300SL 그리고 알파로메오 줄리에타 스파이더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뒤에는 밀라노의 트램이 등장하고요. 어느 한 도시를 달리는 느낌이니까 좀 더 자연스럽게 연출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작업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뒤에 먼저 배경을 하고 순차적으로 앞에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 것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많아서 벤츠를 먼저 그리고 순차적으로 뒤로 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벤츠를 마스킹을 합니다. 바디 색을 선택을 하는데 약간의 색 테스트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디에 먼저 물을 먹인 다음에 채색으로 볼륨감을 표현해주면 좀 더 자연스러운 번짐을 표현할 수가 있죠. 채색을 할 때 한 색만 썼는데 2가지 이상의 색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붓이 물을 머금고 있는 양에 따라 건조되는 단계가 생기면서 색깔이 2색깔로 나뉘게 됩니다. 약간 수채화의 묘미죠. 이 수채화의 원료가 아무래도 돌가루다 보니까 이 입자가 종이에 스며들면서 약간 종이 결에 돌들이 고이는 거죠. 자, 설명하다 보니까 화면이랑 좀 안 맞네요. 그릴 부분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주긴 해줬는데 일단 밝은 분위기로 화면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묘사할 부분은 순차적으로 조금씩 디테일하게 잡아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좀 다르게 알파로메오를 그릴이나 크롬 부분을 먼저 채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마스킹 고무액으로 마스킹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바디를 채색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고무액이 묻으면 스케치 부분이 지워지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릴 먼저 그 다음에 크롬을 먼저 채색을 하고 바디를 채색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워낙 아름다운 차에다가 이 미야자키 하야오가 또 사랑한 차로 유명하죠. 만화에도 등장하고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묘사는 하는데 뒤에 있는 자동차다 보니까 적당한 분위기와 보여줄 수 있는 분위기는 최대한 찾아줍니다. 자, 그리고 벤츠 뒤에 이제 연기를 살짝 고무액으로 만들어주고요. 비포장도 아닌데 웬 연기냐?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뭔가 달리고 있다는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아이템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라면 연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채색한 부분에 마스킹 고무액으로 마스킹을 합니다.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채화가 물감이 다 마르지 않는 상태에서 고무액을 채색하게 되면 종이가 찢어집니다. 하긴 이게 그렇게 쉽게 찢어지는 종이는 아니라서 상관은 없는데 최대한 건조를 한 다음에 마스킹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고무액이 또 마르기 전에 채색을 하게 되면 또 종이에 떡이 지겠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면서 마르는 동안 벤츠를 채색을 하는 겁니다. 최대한 디테일한 부분을 찾아주는데 블랙은 쓰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반짝인 부분이나 어두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블랙을 쓰는 것도 있긴 한데 지금 이 상태에서 블랙을 쓰게 되면 오히려 화면이 깨져요. 최대한 블랙보다는 조금 밝은 푸른 계열로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 알파로메오는 빨간색 알파로메오입니다. 또 빨간색이라고 해서 또 원색적으로 칠을 하지 마세요. 최대한 조금
채색에 가까운 빨간색을 선택을 하는데, 지금 알파 로메오는 정면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볼 수 있는 면은 두 면입니다. 밝은 면과 이제 앞부분의 정면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입체를 표현하기가 어렵겠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세면과 그림자가 있어야 입체감이 난다 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원기둥을 옆으로 놓은 느낌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자, 위에가 밝고 중간, 밑에 어둡고 반사광, 그림자가 들어가는 방식으로 말이죠. 최대한 벤츠랑 알파 로메오가 잘 어울릴 수 있게 색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빨간 알파 로메오를 그리게 되면 벤츠가 죽겠죠. 그래서 벤츠를 좀 더 디테일하게 묘사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표현을 하자고 선택을 한 거였고, 그리고 좀 더 크게 그린 거죠. 이 알파 로메오도 볼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묘사할 게 많아서 시각적으로는 볼거리가 많아요. 자, 고무액을 뜯고 그 위에 이제 어두운 부분을 채색해 줍니다. 자, 벤츠 쪽에 그릴 부분을 엄청 진한 블랙으로 채색을 한 게 아니라 그릴의 느낌을 최대한 표현을 했는데, 알파 로메오도 너무 어둡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최대한 블랙보다는 조금 푸른 계열로 저는 선택해 주었습니다. 자, 그릴 부분이 어렵죠. 아무래도 묘사할 부분이 많습니다. 오히려 벤츠보다 알파 로메오가 시간을 더 들인 것 같아요. 이게 뒤에 있는 보조 자동차라고 하지만은 시각적으로는 일단 볼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자칫 잘못 그리게 되면 어색하니까 또 분위기가 깨지겠죠. 또 그렇다고 너무 묘사를 많이 하니까 또 시선이 뺏기니까 또 어색하겠죠. 그래서 적절한 선을 잡아주면서 그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들이 원색적인 자동차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나 이쁜 자동차들은 원색적인 게 많죠. 자, 그렇다 보니까 서로 각각의 개성이 강한 자동차들을 이렇게 배열을 해서 작업을 하다 보면 너무 언밸런스 할 때가 많아요. 너무 화면이 안 맞거나 아니면 너무 알록달록한 느낌이 난다거나 전혀 분위기에 안 맞는 느낌이 나온다거나, 그래서 개성이 강한 자동차들끼리 모아서 작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 시리즈들만 모아서 작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분위기도 잘 잡히고 모양이 비슷하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느낌도 비슷한데, 이게 각각 개성이 강한 자동차들을 모아서 표현을 하게 되면 워낙 개성이 강해서 화면이 좀 한 번씩 깨질 때가 많아요. 그 깨진다는 말은 사진 느낌에서는 또 다르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수채화 작업에서는 촌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못 그려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최대한 열심히 분발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램을 채색할 건데 역시나 노란색 트램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노란색 트램과 앞에 있는 벤츠의 이색과 그다음에 옆에 있는 빨간 알파 로메오가 있는데, 자, 원래는 벤츠가 파랑색으로 그리려고 했어요. 빨간색, 파랑색, 노란색. 정말 촌스러운 느낌이 나겠죠. 그래서 최대한 색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위기도 먼저 상상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사진하고는 워낙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수채화는 완성 단계까지 어느 정도 상상을 하고 작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트램을 채색해 보겠습니다. 자, 평소대로 트램은 채색하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트램을 조금 더 단순하게 원색적인 느낌보다는 더 겹쳐서 채색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주변 색들이 색깔들이 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색들을 그렇게 강하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너무 색깔들이 알록달록하게 되면 또 분위기가 촌스러워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트램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모습은 다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갑자기 화면이 바뀌죠. 그게 제가 작업을 하면서 앞부분을 날렸어요. 어떻게 그래도 다 날리지 않는 게 어딘가요? 그렇죠? 자, 이제 트램을 좀 더 디테일하게 화면을 잡아줄 겁니다. 그 다음에 배경을 잡아주고요. 일단 트램에서는 뭐 가장 기본적인 걸 잡아주면 돼요. 항상 얘기를 하죠. 그림자를 좀 더 잡아주는 거랑,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좀 더 색들을 겹치는 방식으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분위기에 맞도록 색을 조금씩 추가해서 얹어줍니다. 자, 여기에서 이번 작업에선 조금 다른 점은 블랙을 최대한 안 쓰는 건데 나중에는 씁니다. 그 블랙은 어느 용도로 쓰게 되냐면 타이어 부분이나 분위기에서는 어느 정도 포인트 부분에만 살짝 찍어주고 나머지는 블랙을 쓰지 않아요. 아시겠지만 블랙도 세 종류 블랙이 있어요. 림프 블랙이 있고 뭐 있죠? 아이보리 블랙도 있고 한 색이 더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일단 그런 블랙들도 써보시면 약간 푸른기가 나는 것도 있고 붉은기가 나는 것도 있고 브라운 느낌이 나오는 블랙도 있어요. 자, 여기서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또 블랙을 너무 많이 쓰게 되거나 또 색을 섞어서 만드는 블랙을 쓰게 되면 그 느낌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최대한 블랙을 쓰는데 문제는 필요한 부분에만 쓴다는 거. 네. 영상에서는 참 쉽죠. 네, 그림 그리는 게 참 쉽게 그려집니다. 실제로 그림 그릴 때도 쉽습니다. 네, 그렇게 어렵게 그리진 않아요. 다만 새로 그립니다. 망치면 쉽죠. 버릴 때도 쉽게 버립니다. 특히 수채화는 한번 칠하면 끝이니까 정말 신중하게 채색은 하는데 일단 스타트 할 때 느낌이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아무래도 어떤 걸 먼저 채색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벤츠를 먼저 채색한 거예요. 아무래도 벤츠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에 따라 이 그림을 새로 그리느냐 안 그리느냐의 결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잘 그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시작은 좋았으나 마무리가 잘 돼야겠죠. 결론은 다 잘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다 잘해야 됩니다. 이게 벤츠만 잘 그렸다고 해서 트램이 또 이상하거나 알파 로메오가 이상하면 결론은 새로 그려야겠죠.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번에 트램과 알파 로메오가 잘 나와줬어요.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한데 저만 알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램은 보통 때보다 조금 밝게 채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장식적인 요소도 최대한 묘사를 해줬고요. 자, 이것의 조금의 다른 점은 트램 뒤쪽을 좀 더 단순하게 채색했다는 거. 면을 그렇게 많이 겹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이유가 배경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배경에는 건물도 있고 멀리 있는 자동차들도 등장을 합니다. 자, 아무래도 뒤에 있으니까 원근감을 표현을 하려고 하면 시각적인 원근감도 있지만 수채화에서는 단순함을 이용을 해서 원근의 느낌을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사진하고는 다릅니다. 확실하게 다르고 사진에서는 뭐 후연 느낌이 있다 해서 그냥 원근의 느낌이 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수채화에서는 그런 번짐 효과를 정말 기술적으로 잘 해야 그런 느낌이 나옵니다. 사진같이 말이죠. 근데 저는 사진같이 그리는 작업은 아니니까 최대한 자동차의 특징만 살짝 넣고 그 외에는 단순하게 기본적인 건 지키면서 말이죠. 그림자라든가 어두운
어두운 부분, 자, 그런 부분은 최대한 표현을 하고 나머지는 최대한 단순하게 무채색으로 표현을 합니다. 분위기가 밤이라는 느낌이 아니라서 최대한 좀 밝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 밝게 작업을 하게 되면 제 그림에서는 조금 묵직한 느낌은 나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뭔가 가벼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다음 작업 때는 좀 더 분위기를 묵직하게 잡을 수 있는 느낌으로 한번 컨셉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을 채색합니다. 자, 배경은 역시나 무채색으로 분위기를 잡고요. 그리고 건물이니까 기본적인 요철적인 느낌을 살짝 면과 선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여기서 너무 묘사를 하게 되면 또 복잡해지겠죠. 최대한 단순하게 채색해주는 게 좋고 알록달록한 느낌보다는 무채색과 조금 날리지 않는 색들로 겹치면서 채색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제 뒤에 있는 배경을 좀 더 정리를 해줍니다. 이 자동차들 말이죠. 뒤에 있는 자동차. 자, 저런 자동차들을 그대로 놔둬도 되는데 그래도 뭔가 정리가 조금 더 되어주면 시각적으로도 보기도 좋고 하니까 다듬어주고 트램도 조금씩 다듬어줍니다. 자, 여기서 어느 정도 디테일한 부분은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 더 이상 손을 안 댈 거거든요. 트램의 느낌은 얼추 마무리가 된 거고요. 그리고 조금씩 하면서 배경을 다듬어 줘야겠죠. 자, 그리고 벤츠 타이어 휠 부분도 이제 채색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달리는 느낌을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뭐라 해야 되죠? 타이어가 돌고 있다는 느낌, 지금 달리고 있다는 느낌을 표현을 할 건데 그래도 기본적인 모형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휠이 갖고 있는 벤츠의 특유한 휠을 일단 형태를 잡아주고요. 자, 그 다음에 타이어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형태를 잡아줍니다. 수채화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조금 진하게 채색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진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이 갖고 있다가 종이가 흡수를 해서 많이 건조하면서 색들이 조금 연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물감을 듬뿍 바르지 않는 이상 완전 블랙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덧칠을 많이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고 마르기 전에 덧칠을 하게 되면 뭉개지니까 마르는 시간도 최대한 길게 잡아주면서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자, 바닥을 채색을 합니다. 근데 그림자는 나중에 채색을 합니다. 바닥을 먼저 채색을 하고 분위기를 잡아준 다음에 원근의 느낌을 다 마무리를 잡고 그 다음에 자동차의 그림자를 잡아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보통 바닥을 따로 그림자 따로 같이 작업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바닥을 먼저 하고 그 위에 다시 그림자를 얹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특별하게 바꾼 이유는 없고요. 그냥 그게 편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지금 타이어를 채색을 하고 있는데 덧칠을 하고 있죠. 이게 거의 블랙입니다. 이게 아이보리 블랙일 겁니다. 덧칠을 하면서 원근의 느낌을 최대한 찾아줍니다. 자, 앞으로 달리고 있다는 느낌의 붓질을 조금 역동적으로 이게 중목이거든요. 종이가 중목이니까 붓을 최대한 눕혀서 채색을 하게 되면 그 종이 질감을 약간 디테일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계속 분위기를 잡아가면서 형태를 다듬어 줘야 됩니다. 여기서 계속 분위기만 다운시킨다고 해서 형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위기에 맞춰가면서 형태도 같이 잡아줘야 된다는 건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알파로메오가 그림자 부분이 밑에 부분이 다 어둡죠. 자, 이 부분은
다 어두운 부분이긴 하지만 포인트는 앞부분에 있다는 건 꼭 아시고 채색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뒤에 있는 안에 부분까지 채색을 하게 되면 오히려 뭔가 화면이 뒤집어져요. 그래서 그림자의 진한 부분은 타이어 앞 라인 부분이 가장 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까지 왔습니다. 타이어 부분에 이제 그림자들도 좀 더 찾아주고요.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에 주변 색들을 조금씩 넣어줍니다. 특히나 뭐 벤츠 옆에 빨간색 자동차가 있으니까 벤츠 밑에 부분에 약간 붉은기를 넣어준다거나 트램이 뒤에 있으니까 벤츠 후드 쪽이나 유리 쪽에 약간의 노란색을 첨부를 해준다거나 그러한 소소한 것들을 조금씩 넣어주면 분위기가 따로따로 놀지 않는 느낌이 난다는 거죠. 최대한 사진 속에서는 비치진 않겠죠. 근데 수채화에서는 일러스트도 그럴 수도 있죠. 사진같이 그리는 게 아니니까 최대한 분위기를 맞춰가면서 작업하는 게 중요하죠. 사진같이 그림을 그리길 원하시면 이렇게 수채화를 작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최대한 붓질도 남지 않아야 되고요. 에어브러시나 다양한 기구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붓질 가지고도 사진같이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왜 그렇게 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진은 사진이고 그림은 그림이고 여기서 저는 수채화를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수채화에 맞는 분위기가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아크릴 작업은 또 아크릴 느낌이 나면 더 좋고요. 자,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다다랐습니다. 자, 여기서 표현되는 것들은 좀 더 그런 부분이나 이런 반짝이는 부분, 그 다음에 비치는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해서 표현을 해주고요. 그림자를 더 어둡게 잡아줍니다. 그 이유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려면 바닥에 붙어 있다는 느낌이 분위기상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림자를 한 번 더 다운시켜줍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드리핑을 합니다. 역시나 저에게는 드리핑이 뭔가 움직이고 있다, 역동성, 생동감, 다양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드리핑을 영상으로 남기기가 참 애매해서 영상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매번 그렇죠. 왜냐면 물감을 뿌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 부분은 촬영을 안 합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로 조금씩 화면에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을 합니다. 그 외에는 별로 수정할 건 없습니다. 더 이상 손대면 이상하죠. 왜냐면 이미 마무리하려고 뿌리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 분위기를 더 바꿀 수는 없거든요. 수채화니까. 자, 이번 작업은 전체적으로 조금 밝게 나왔어요. 묵직한 느낌을 표현하기에는 분위기가 조금 밝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작업에는 좀 더 묵직한 느낌이 날 수 있는 작업으로 준비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밝은 생각만 하나봐요. 그림들이 생각보다 좀 밝게 나옵니다. 겁을 먹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번 해보다는 좀 다르게 분위기가 계속 밝아져서 좀 걱정입니다. 그 정도로 좀 밝게 나옵니다.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잊지 마시고요. 댓글과 알림은 꼭 클릭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작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티스트 강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